자, 오늘 7월 13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장이 재밌었어요. 이제까지 보기 힘든 장이에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어제 CPI 잘 나오고, 근원 CPI 잘 나오고 해서 이제 장이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 시황들을 제가 좀 보니까 이제 CPI하고 시장 상황을 엮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좀 많았는데, 저는 되게 오늘 장이 특이했다고 봤거든요. 일단은 어떤 지점이 특이했냐면은, 일단 코스피를 보세요. 제가 요즘 코스피만 이제 주로 얘기를 하니까, 코스피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과 고점을 올리는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딱 그냥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추세는 전원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자동차가 될 것이고,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에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갈 겁니다.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고 코스피가 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가 지금 조금 헤매고 눌림목을 줬지만, 삼성전자는 보시면 거의 흐름이 코스피랑 유사하죠. 여기서 조금씩 추세를 올리고 있는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만 봤을 때는 정거하고 아직 거리가 아직도 멀었고, 또 워낙에 지금 실적이 개판 5분 전이지만은 충분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회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사고, 우리가 생각한 대한민국 최고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9만원이 되고 10만원이 된다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10만원이 되면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 한 3년 후에, 4년 후에, 5년 후에 이 종목이 10만원이 된다. 저는 전혀 이상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지금 100만원대를 찍고, 지금 다시 오늘 11선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100만원을 더 넘어서 110만원까지 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자, 코스피가 추세적인 상승을 해줄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건 내 납득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코스닥은 지금 흐름이 어떻냐? 코스닥은 한번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지금 추세는 뭐냐면, 약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그 나스닥 제가 말씀드릴 때 삼각 수렴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점과 고점을 올리는 흐름이라면은, 옛날에 제가 한참 몇 달 동안 그 얘기 했잖아요. 미국은 삼각 수렴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상승 삼각 수렴 패턴이라서 돌파해서 올라가면은 추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지금 남아있나? 지워졌네요. 이것도 자꾸 저장이 될 때가 있고 자동 저장이 될 때가 있고 그림이 남아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한참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런 식으로 삼각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고점을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돌파하고 나서 정말로 강하게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코스닥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선 치면은, 여기서 이제 코스닥이 상승 추세를 강하게 돌파했을 때 뭐가 갈 것이냐. 지금까지는 사실 코스닥 매매하신 분들 다 재미가 더럽게 없었어요. 왜냐면 에코프로 BM만 갔거든요. 개별 종목들은 사실 별로 못 갔어요, 생각보다. 지수는 올라왔는데 나는 논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앞으로 이게 만약에 삼각수렴 이후에 돌파했을 때 뭐가 할 것이냐. 최소한 여기서 돌파하면 950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950까지는 지금 열려 있어요. 코스닥은 일단 2700, 코스피는 일단 2700, 코스닥은 한 950까지 일단 열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 뭐가 갈 거냐? 라는 이제 질문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만약에 지금 같은 추세로 가야 된다면은, 에코프로가 한 140만원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수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 에코프로가 여기서 40%더 가면 지수가 40%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얘가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140, 150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얘가? 지금 계속 물론 갈 수도 있어요. 에코프로는 계속 그래왔으니까. 그 의문들을 다 잡아먹고 100만원까지 갔으니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느낌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갈 것 같은데, 얘가 140을 갈 수 있을까? 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장이 확실히 바뀐다. 제가 보는 게, 카카오 게임즈 이런 거 진짜 거의 나락간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이 오늘 외인 기관 수급 들어오고 사모펀드까지 들어오면서 양봉이 뽑혀요. 덱스터 13% 이런 종목들 계속 바닥에서 바닥 다지고 있다가 한번 양봉 뽑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올라간 것 같은데,
자이언트 스택 15%,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팍팍팍 튀어 올라요. 예전에 메타버스가 시장을 끌 때가 있었고, 저는 메타버스 섹터 아직도 안 죽었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지금 시세가 메타버스 과하게 언더퍼폼이 돼 있어서 그렇고, 또 정부에서 코인들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정부에서 코인을 규제할 만도 했어요. 코인 사기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이 유리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메타버스가 추구하는 새로운 가상화면 3D로 만들 수 있는 또 이제 AR, VR, XR 이런 기기들, MR까지 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코인 사기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쪽 섹터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컨텐츠 관련돼서 기계들도 발전하고 있잖아요. 퀘스트 메타에 이제 퀘스트 2가 이제 퀘스트 3 나온다고 하고, 또 그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VR 기기들, MR 기기들, AR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컨텐츠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대부분 컨텐츠가 퀘스트 2를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음악 게임이 있어요. 이제 닌자가 칼로 썰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을 쳐내는 이제 그런 게임들을 이제 그런 3D 기계로 즐기는데, 거의 그거 많이 쓰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있는데 대부분 외국 게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면은 충분히 또 승산이 있거든요. K 컨텐츠도 워낙에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섹터가 이렇게 죽을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과하게 언더퍼폼이 되고 2차원지가 엄청나게 오버슈팅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흐름이 보면서 간단하게 보면은 CPI가 잘 나와서 기술주가 잘 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오늘로 기점을 해서 장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물론 오늘 과하게 오버슈팅을 하루 만에 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줄 수는 있거든요. 분명히 크게 조정을 줬다가 조정을 준 이후에 다시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오늘 이제 메타버스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는 올라가는 이유가 있죠. 셀트리온이 합병한다는 얘기가 있고, 셀트리온이 오르니까 셀트리온에 딸려있는, 셀트리온을 보고 있는, 추종하는 제약바이오들이 다 같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2차 전지 섹터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거의 2차전지만 올라갔죠. 솔직히 2차전지하고 자동차 부품 쪽들, 2차전지가 끌고 가니까 자동차 부품 쪽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이 약간 주춤할 때 제약바이오하고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시세를 줄 가능성들도 있다. 물론 하루 만에 원샷으로 가진 않겠죠. 원샷으로 가진 않지만 충분히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하루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로 확신할 수는 없고, 조금 추세를 보면서 지켜보면서 확실히 흐름이 바뀌어 가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